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 김현진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뵐 때면 늘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몸이 더 뻣뻣하고 예전 같지 않다는 한숨 섞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해마다 늘어나는 약 봉투를 보며 시름에 잠긴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의사로서 더 근본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갈증이 깊어집니다. 혹시 지중해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같은 나이에도 유독 지중해 연안의 노인들이 심장병이나 뇌졸중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답을 돌리부유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챙겨 먹어야겠다고 다짐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90%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시작됩니다. 마치 천금 같은 보약을 눈앞에 두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도구로 만들어 먹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네 부엌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0여 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그리고 현대의학의 교과서가 미처 다 알려주지 못했던 올리브유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걷던 음식이 좋다는 차원의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증과 약 봉투의 굴레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게 할 생명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주 재롱을 보는 것을 넘어 증손주가 어엿한 성인이 되는 모습까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얼마 전 70대 후반의 박 여사님께서 굳은 얼굴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10년 넘게 복용 중인데 콜레스테롤 수치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오히려 간 수치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습니다. 특히 튀김이나 볶음 요리할 땐 무조건 비싼 올리브유만 써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여사님의 식단 일기를 보는 순간 저는 탄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사님은 건강을 위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을 매일같이 들이붓고 계셨던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박 여사님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올리브유의 심장. 바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입니다. 올리브유가 액체 황금이라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식물성 기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든 올레오칸탈, 올리오컨세, 하이드록시티로솔, 하이드락사이터로살, 과 같은 강력한 폴리페놀 성분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 몸속에서 불필요한 염증과 싸우고 혈관 벽에 낀 노폐물,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며 세포가 늙고 병드는 것을 막아주는 최정의 항산화 군단입니다. 그런데 이 귀하디귀한 폴리페놀 군단은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180도 이상으로 가열하자 불과 10분 만에 핵심적인 폴리페놀 성분의 50% 이상이 파괴되었고 20분이 지나자 거의 모든 유효 성분이 소실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발연점을 넘긴 기름은 아크롤레인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즉, 건강을 위해 사용한 비싼 올리브유가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독성 기름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께서는 바로 이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볶음, 부침, 튀김 등 모든 요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저는 여사님께 단 한 가지만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모든 요리가 끝난 후 불을 끄고 접시에 담기 직전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둘러서 드셔보세요.
샐러드나 나물 무침에는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석 달 후, 박 여사님은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서셨습니다. 고질적이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늘 높게 나오던 염증 수치, HSCRP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약을 바꾸지도 다른 무언가를 더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올리브유를 쓰는 온도를 바꿨을 뿐인데 몸은 기적처럼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결코 박 여사님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수많은 만성질환 환자분들께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올리브유가 진짜인지, 그리고 당신의 몸에 맞는 종류인지의 문제입니다. 이 비밀을 모른다면 아무리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 깊은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마주하는 올리브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화려한 라벨과 그럴듯한 문구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가짜 약을 먹으며 건강해지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크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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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퓨어, 퓨어 또는 나이트, 나잇라고 불리는 정제 올리브유입니다. 우리가 약으로 써야 할 것은 오직 첫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뿐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올리브를 수확한 후 24시간 이내에 어떠한 화학적 처리나 고온 압착 없이 오직 물리적인 힘으로만 처음 짜낸 순수한 주스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폴리페놀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유일한 등급입니다. 반면 퓨어나 나이트 올리브유는 버진 오일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화학용매로 녹여내거나 고온으로 정제한 기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올리브의 생명과도 같은 폴리페놀, 비타민, 향은 모두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심지어 나이트라는 단어가 칼로리가 낮다는 의미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이는 맛과 향이 가볍다는 뜻일 뿐 칼로리는 모든 기름이 동일합니다. 즉, 정제 올리브유를 먹는 것은 영양가 없는 그냥 기름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을 찾은 60대 김 선생님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 판정을 받고 식단 관리에 온 힘을 쏟고 계셨는데 혈당 조절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이분 역시 나이트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좋으면서도 맛이 부드럽다는 말에 속아 실제로는 아무런 건강 효과도 없는 정제유를 꾸준히 섭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김 선생님께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고르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 병을 보십시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빛에 의해 산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짙은 색의 유리병에 담겨 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제품은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수확연도, 하어비스트 데이를 확인하십시오. 올리브유는 와인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산패하고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유통기한이 아니라 언제 수확한 올리브로 만들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수확한 제품일수록 신선하고 좋습니다. 셋째, 품종과 원산지를 보십시오. 메이드 인 이탈리라고만 적힌 것보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프란토어 품종처럼 구체적인 지역과 품종이 명시된 것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원산지 명칭 보호 제도인 DOP, PDO, 나 IGP, PGI, 인증 마크가 있다면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맛과 향을 느껴보십시오.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신선한 풀향, 과일향, 아몬드 향 등 다채로운 향이 납니다. 그리고 맛을 보았을 때 목 뒤쪽에서 칼칼하고 매운 느낌이 살짝 스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염증 효과의 핵심인 올레오칸탈 성분이 풍부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맛도, 아무 향도 나지 않는다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이탈리아산 품종 중에서도 특히 혈당 조절에 이롭다고 알려진 프란토 품종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조리법을 바꾸는 대신 식사 때마다 샐러드나 나물에 한 스푼씩 곁들여 드셨습니다. 6개월 후, 김 선생님의 공복 혈당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고, 당화혈색소 수치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비싼 약을 추가하지 않고도 단지 진짜 약효를 가진 기름으로 바꾼 것만으로 얻어낸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최고의 원료를 구했다면 이제 그 효과를 200%, 300%까지 끌어올리는 궁합의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올리브유는 평범한 건강식품을 넘어 특정 질병을 표적으로 삼는 맞춤형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약회사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올리브유와 음식 간의 경이로운 시너지 효과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각기 다른 영양소의 군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이 군대들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연합군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지휘관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발표된 여러 연구와 제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된 필승의 조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심혈관 질환의 방패. 올리브유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만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됩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프레다임드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곁들인 지중해 식단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0%나 낮았습니다. 이는 일부 고지혈증 약에 버금가는 놀라운 예방 효과입니다. 얼마 전 협심증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진료실을 찾았던 60대 이 사장님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사업상 스트레스와 잦은 술자리로 혈관 건강이 최악의 상태였죠.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아침 방울토마토, 오유가를 올리브유 한 스푼에 버무려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이 사장님은 6개월 후 검사에서 혈관 내 염증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고 혈압까지 안정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교수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입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올리브유가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두 성분이 함께 혈관 벽의 염증을 잠재우고 혈액을 맑게 해준 결과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혈증을 잠재우는 소방수, 올리브유와 마늘, 그리고 녹색 잎채소입니다. 관절염, 류마티스, 비염 등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때는 올리브유와 마늘, 그리고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의 조합이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의 달리신과 녹색 잎채소의 비타민 K 역시 지용성 성분입니다. 올리브의 폴리페놀이 가진 항염 효과에 알리신과 비타민 K의 항염 기능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협증을 잡는 어벤져스 군단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오랫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70대 최 여사님은 매일 아침 손가락이 뻣뻣해져 주먹을 쥐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의 올리브유를 추천드렸습니다. 이 품종은 소염 진통제인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볼레오칸탈 성분이 특히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약간과 데친 케일을 그 올리브유에 조물조물 묻혀 드시라고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최 여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느껴지던 손의 뻣뻣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증 수치 또한 눈에 띄게 감소했음은 물론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뇌세포를 지키는 파수꾼 올리브유와 견과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리브유와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는 대표적인 뇌 영양소입니다. 올리브유의 단일불포화 지방산은 이들 영양소가 뇌 장벽을 효과적으로 통과하도록 도와주며 뇌세포의 염증을 막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M&D 식단, 지중해 식단과 고혈압 예방 식단을 결합한 형태, 연구에서는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최대 53%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최악의 궁합도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와 고온의 튀김 요리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발암물질 생성의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또한 치즈나 크림 같은 고지방 유제품과 올리브유를 과도하게 함께 섭취하는 것도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져 비만이나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우리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에 맞춰 올리브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섭취의 타이밍. 그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시계와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드는 것처럼 소화 효소의 분비와 영양소의 흡수율 또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프랑스 리옹 대학의 만성질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올리브유의 약효를 극대화하는 골든 타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밤사이 비어있던 위장에 아침 첫 음식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 약 10에서 15ml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올리브유가 소장으로 넘어가면 담낭을 자극해 담즙 분비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밤새 쌓여있던 노폐물을 배출하고 지방 소화를 준비시키는 아침 청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둘째,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다른 음식물의 방해 없이 올리브의 폴리페놀과 같은 유효 성분들이 온전히 흡수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셋째, 혈관 건강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 공복에 흡수된 올리브유의 항염증 성분은 하루 동안 혈관이 받을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미리 방어하는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인천에 사시는 70대 김 어르신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면서도 늘 혈압이 150, 90mm를 웃돌아 불안해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처방은 그대로 유지하되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페인산 PQR 품종 올리브유 한 스푼을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PQR 품종은 폴리페놀 함량이 특히 높아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개월 후 김 어르신의 혈압은 놀랍게도
130-80mmHg대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약물만으로는 잡히지 않던 혈압이 섭취 시간을 바꾸는 작은 습관 하나로 조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갓 지은 밥이나 나물, 두부 등에 살짝 둘러 먹는 방식입니다. 이는 음식에 포함된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도와 영양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시간은 늦은 저녁 식사 후 또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입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소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때 지방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되지 못한 칼로리는 그대로 체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이나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니 밤에라도 챙겨 먹어야지 라는 생각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진짜 올리브유를 고르는 법,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음식 궁합, 그리고 최적의 섭취 시간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하나로 모아 당신의 건강 상태에 맞춘 개인별 맞춤 처방을 내려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집대성한 마지막 장을 통해 당신의 건강 나침반을 새롭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돌보며 얻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응축한 박민수 교수의 생명 연장 올리브유 레시피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조리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 올리브의 효능을 처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 맞춤형 건강 전략입니다. 1단계. 나의 몸에 맞는 치료용 올리브유 선택하기. 심장과 혈관이 걱정되신다면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을 선택하십시오.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아 혈관 청소 및 염증 억제 효과가 탁월합니다.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면 관절염, 류마티스 등 염증성 질환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을 찾으십시오. 천연 소염제라 불리는 톨레오칸탈 성분이 풍부하여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하시다면 당뇨병, 당뇨 전 단계 이탈리아산 프란토요 또는 네치노 품종을 추천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와 치매가 두렵다면 특정 품종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조기 수확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질환별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 조합 실천하기. 심혈관 처방. 아침 공복에 피쿠알 올리브유 1스푼 섭취 후 5에서 10분 뒤에 방울토마토 5알과 호두 2알을 함께 드십시오. 항염증 처방. 아침 공복에 코로네이키 올리브유 1스푼 섭취 후 식사 시 데친 브로콜리나 케일을 다진 마늘 약간과 함께 이 올리브유로 무쳐 드십시오. 혈당 안정 처방. 아침 공복에 프란토이오 올리브유 1스푼 섭취 후 식사 때 샐러드에 아몬드 오 유갈과 함께 드레싱으로 뿌려 드십시오. 뇌 건강 처방. 조기 수확 올리브유를 샐러드, 시금치 나물 등 녹색 잎채소 요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간식으로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십시오. 3단계.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적정량 섭취. 하루 총 섭취량이 2스푼, 약 30ml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과유불급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보관은 생명,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뚜껑을 꼭 닫아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개봉 후에는 가급적 서너 개월 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가스레인지 옆에 두지 마십시오. 주의가 필요한 분들, 담낭 질환, 담석증 등이 있거나 급성 췌장염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분, 항응고제,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섭취 전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내 몸에 대해 너무 무지했고 병원과 약의 모든 것을 의존해왔습니다. 이제는 내 몸의 주인이 되어 내 부엌에 있는 천연 치료제를 현명하게 다룰 지혜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의 작은 습관이 당신의 아침을 바꾸고 혈압약을 줄이게 하며 통증 없이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거닐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고 올바른 지식을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지극히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부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지혜가 어르신들의 남은 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데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정보가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삶이 모여 우리 사회 전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